네, 오늘의 주요 뉴스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정말 많이 오네요. 오늘 와이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설정을 해놨는데도 거의 뭐 무용지물이었고요. 운전하기 쉽지 않아요? 차선이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예. 많이 집중을 해서 운전을 했는데 오늘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 비가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도 내린다고 합니다.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출근길 미리 좀 점검하고 출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서요. 하천 29곳 또 증상교 하부도로도 통제되기 시작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출근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주요 이슈 짚어보죠. 김건희 여사 구속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 53분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구속신문이 종료된 지 9시간 20분 만이었고요.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구속심사를 앞두고 800여 쪽에 달하는 구속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셈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구속이 된 거고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로써 특검은 출범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수사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고요. 네.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잖아요. 네.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에서 이 영장 심사를 앞두고 김 씨에 대한 유치 장소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요. 부부가 같은 장소에 수감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도 서울구치소 요구를 받아들여서 장소 변경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거를 수용한 것입니다. 네. 이제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정밀 신체 검사 그리고 수용복으로 환복을 하게 되고 이후 상의 가슴에 수용 번호도 붙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머그샷 촬영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남부구치소는 전직 영부인이라는 점, 좀 김 여사가 전직 영부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독거실을 배정을 할 것으로 보여요. 접이식 이불이라든지 관물대, 싱크대, TV 등이 있고 크기는 한 3평 내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관심은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모두 불응을 했잖아요. 김 여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법원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네. 그리고 나토 순방 때문에 목걸이 가품이라고 했는데 진품도 나왔고 또 본인이 직접 건넸다. 서희건설 회장의 자소서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검이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에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거예요. 해당 목걸이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았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게 재산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서 논란이 일고 그리고 나서 또 고발장까지 제출이 되니까 몇 년 뒤에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로부터 목걸이를 돌려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된 겁니다. 특검은 또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해당 목걸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어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목걸이의 모조품을 확보했잖아요. 이 목걸이도 어제 구속심사에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구속심사에서 목걸이를 제출한 건 또 한번 판사가 물었다고 해요. 목걸이 받았냐라고. 안 받았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걸이 관련한 게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궁금증이 또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두 목걸이를 모두 제시를 한 거잖아요.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에서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서 20년 전에 홍콩에서 구매한 모조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김 여사가 거짓 진술로 일관을 했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가품을 구입하는 이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까지 부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속영장에 목걸이
목걸이와 관련된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잖아요. 예. 하지만 재판부가 혐의 사실의 그 전후 사정이랑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특검은 두 목걸이를 법정에서 제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검이 이런 사실을 처음 알린 게 심사가 끝난 뒤였거든요. 그래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린 거였는데 예. 이게 미리 알려지면 김 여사 측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을 미리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한 특검의 일종의 전략이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예. 법정에 앉아있던 김 여사가 고개를 숙였다고 하고요. 네, 그런 거짓말이 지금 들통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가 네.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바로 특검에 체포가 됐습니다. 예.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돌연 출국을 했었는데 4개월 만에 귀국을 한 거고요. 김건희 특검은 체포한 김 씨를 곧바로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그 집사로 알려진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과거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의 잔액 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집사 게이트라는 건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특검은 특히 이 투자금 중에 46억 원을 김 씨가 차명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검은 이제 김 씨를 상대로 이 자금이 김 여사에게 넘어갔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이 회사들이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미 정상 25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에서 26일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24일에 가서 정상회담은 말씀하신 것처럼 25일 오전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오찬 등을 소화를 하고 26일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이번에는 이제 공식 환영식이 생략이 된다고 해요. 네, 공식 실무 방문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결국에는 한미 간의 그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빈 방문 형식이 아니라 이제 공식 실무 방문 형식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적지 않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이 대통령이 맞닥뜨릴 고비가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나올 걸로 보이는 이른바 안보 청구서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하겠죠. 그렇죠. 주한미군 주둔비,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포함한 국방비 증액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대중국 견제를 의식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요구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비 증액을 왜 계속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왜 요구하는 걸까요? 미국산 무기 사라는 거 아닐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로서는 또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국익 중심의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북미 정상 간의 친분이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 구축이랑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배제가 되지 않도록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500억 달러 규모의 그 대미 투자 로드맵 같은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의 세부안을 조율하는 것도 역시나 그렇겠죠. 예.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요. 더 강력한 대책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맞습니다. 연이어 경고장을 날렸죠.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29일에 이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재 사고 발생 기업을 정조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선 더 강도 높은 얘기들이 오갔어요. 네. 특히 반복적으로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를 가하는 방안까지 거론이 됐고요. 또 파격적인 신고 포상금 지급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계속해서 직을 걸 각오를 하라고도 강조를 했고요. 이런 강도 높은 방안들이
말이 실제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비용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사회적 타살이다. 비용 많이 늘려야죠. 그럼요. 비용을 또 늘리는 안전장치 만큼 더 많이 갖춰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감전 사고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선 거예요. 네, 지난 4일에 노동자 감전 추정 사고가 발생했는데 수사 당국은 현장 사무소를 비롯해서 포스코 ENC 송도 사업과 하청업체 등 모두 5곳에 7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안전 관련 서류와 전자 정보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증거물을 바탕으로 수사 당국은 이 누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절연 장갑 같은 안전장비 지급 여부나 누전 차단기의 고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포스코 ENC와 하청업체 LT삼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각 1명씩 2명을 형사 입건한 상태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인 거고요. 예. 노동부도 이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요. 파행이었다면서요? 네, 윤 전 대통령과 전화연길 씨의 그 관계 설정을 두고도 역시나 예.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탄핵 반대파로 분류되는 김문수 후보는 조경태 후보를 겨냥해서 내란 특검에 동조하며 당의 내부 총질해서는 안 된다 목소리를 높였고요. 장동혁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나 전씨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예. 정부 여당 비판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보수 괴멸을 막아내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후보는 전 씨를 난동 부리는 미꾸라지에 빗대기도 했어요. 그리고 친길 혹은 친윤어게인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파놓은 내란 정당의 늪에 그대로 빠지게 될 거라고 주장했고요. 예. 조경태 후보도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당의 미래는 없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환길 씨도 어제 현장에 있었나요? 이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고 행사장 출입도 금지를 예, 당한 상황이잖아요.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연설장을 찾기는 했는데 예. 출입 금지 조치되면서 발길을 돌렸고 자리를 옮겨서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 분열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분열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또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잠시 뒤에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